안녕하세요. 스마트 소사이어티 남궁수진 간사입니다. 오늘 특별하지만 소소한 만남은 특집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을 미국까지 저희가 모셨는데요. 바로 유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선생님 영상도 보고 그리고 사진을 봤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동안이시고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방송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유경 선생님의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요.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그리고 뭐가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린 시절에 뭐 열심히 놀고 뭐 열심히 심부름 잘하는 아이였고요. 네. 제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러나 대학에 가면서부터 꿈이 바뀌었어요. 네. 저는 아나운서가 되기를 열망했고요. 그래서 7년 반 정도 한국의 CBS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했어요. 아, 진짜로 아나운서가 되셨네요, 그럼. 네. 그런데다가 제가 어르신들, 네. 노인대학 선생님이 되었으니 아나운서 꿈과 선생님의 꿈을 다 이룬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진짜 꿈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니까 진짜 너무 부럽네요, 선생님. 저도 참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제 꿈을 놓고 전환을 하고자 했을 때 네. 인생의 전환점이 오면 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했을 때도 네.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이 꿈은 드네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음 준비 전문 강사가 되기로 하셨나요?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네. 인생의 전환점이 오면 노인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노인복지에 마음을 두고 나서는 두 가지를 꿈을 가지게 됐죠. 하나는 네. 아직 노년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노년 준비에 대해서 좀 돕고 싶었고요. 이미 노년에 이르신 분들은 노년 생활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을 존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죽음 준비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중에 이제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무르익으면서 네. 어르신 죽음 준비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 마침 이제 노년을 알고 죽음을 아는 사람이 이 교육을 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뽑힌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직업을 바꾸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노인복지를 해도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 뵈니까 아유 힘들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는 뭐 가족을 비롯해서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죽음 준비 교육 전문 강사로 일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니? 네 마음은 괜찮니?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뭐 의미 있는 일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도 네. 나누게 되니까 좀 아무래도 감정을 또 다스려야 되고 좀 네. 보듬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니? 할 수 있겠니? 안 힘들어? 네.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 대한 어려움을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한국에서 저술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쓰셨어요? 처음 책을 쓴 것은 정말 오래됐네요. 네. 2003년도에 꽃진 저나무 푸르기도 하여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는 꽃만 보는데 사실은 꽃이 진 다음에 푸르러지거든요. 그래서 청춘의 때가 지난 다음에 인생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해서 꽃진 저나무 푸르기도 하여라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책을 냈는데 제목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낸 책이
제가 낸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40에서 90까지 적어도 이제 40 되면서 노년을 준비하고 90까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90까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늦게 잡았다. 그렇게 네. 오래 살지 않는다고 깜짝 놀랐을 하셨어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일찍이라고 100세까지. 120까지 제목을 바꿔야겠다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네. 후에 이제 죽음 준비에 관련해서 유경의 죽음 준비 학교를 썼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림책을 가지고 시니어들과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림책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키워드 10. 그래서 10가지 인생의 주제들을 그림책으로 푸는 그런 책을 썼고요. 최근간으로는 치매 가이드북 엄마의 공책. 엄마의 공책이란 영화를 보고 참으로 좋은 치매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영화의 주인공을 그대로 등장시켜서 네. 누구나 쉽게 상식으로 알 수 있도록 쓴 엄마의 공책이 있고 그 외에는 여러분과 같이 쓴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네. 나이듦 수업, 또 마음과 이른이 함께 쓰는 인생 노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엄마의 공책이라는 그 제목을 들으니까 선생님 저도 너무 읽고 싶네요. 예, 마침 가져왔으니까 한 권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그럴게요. 대표님 혹시 어르신들 이제 죽음 준비를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또 아니면 기억에 남는 유언장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일일이 손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을 제가 배웠죠. 네. 오히려 죽음 준비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더 많은데 죽음 준비 교육을 수료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암이 재발해서 이제 병상에 이제 누우신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 소식을 따님이 전해주셨어요. 네.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무엇인가 병상에서 계속 쓰시면서 유경수한테 배웠는데 내 인생도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도 잘 기록하라 그랬다 하면서 잘 편하게 가셨다고 하면서 그 따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인사를 해오셔서 가슴이 뭉클했고요. 네. 유언장 중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유언장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참으로 잘 만났습니다. 당신은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시 77세였는데 아내분께 네. 쓰신 첫 기절인데 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참 잘 만났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고 네. 서로 간에 정말 참사랑이 아닌가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죽음 준비 전문 강사를 하시면서 힘든 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았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죽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한두 번의 특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12회기, 네. 2시간씩 12회기면 24시간이 되죠. 그러면 벌써 몇 달 동안을 네.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별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지우지 못할 상처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저 또한 힘들죠. 힘들어서 같이 울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 많이 합니다. 타인을 돕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내가 건강한 것이다. 또 내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 이야기를 하되 그 감정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을 하시는 분들 좀 그런 소진이 되지 않도록 네. 다른 교육보다 좀 소진이 빨리 오니까 자기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어려움보다는 보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람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평생 살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었다. 이것은 뭐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꼭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리고 수료식 때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네. 꽃 한 송이 주시면서 저를 안아주실 때 정말 이거였구나 이런 작은 일인 것 같았는데 이분들의 생애 마지막에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하면 잘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죠. 너무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저도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사회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죽음 준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불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삶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반대로 죽음 쪽에서 삶을 보면 더없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역설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준비하면서 살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출산 준비물을 구입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으면 결혼 준비를 하고 나이 듦을 대비해서 노후 준비도 하는데 죽음 준비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 외롭게 흘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문 앞에 언젠가는 다다르게 되는데 그 문이 마치 없는 듯이 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가려고 문이 열렸는데도 거부하는 것도 네.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삶을 정성껏 사는 것이 죽음 준비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불편하시더라도 그 문턱 하나만 넘으시면 아 이것이 새로운 삶을 보게 하는구나. 저는 죽음 준비 교육은 결국 삶을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웰빙은 웰다잉으로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귀 기울여 보신다면 이후의 삶이 달라지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웰빙은 웰다잉으로 완성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특별한 만남의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에게 있어서 소확행이란 어떤 것인가요? 제가 기르는 강아지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는 시간도 좋지만 제 친구이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멘토인 제 남편과 달콤한 차 한 잔, 산책 그것이 저한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즐거움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경 선생님, 유경 대표님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15년 전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그 개척자의 길을 가신 것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죽음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 먼 걸음 해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소하지만 특별한 만남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